중국에서는 절대 파산하는 기업이 없다. 네. 그게 파산시키면 그다음 끝나는 거잖아요. 네.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중국이 워낙 코로나19 이후에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럴 때 바로 모셔야 될 분,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님을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래간만에 다시 뵙네요. 오래간만이네요. 네. 근데 네. 중국에서 들려온 소식들 네. 아주 특이한 소식들이 정말 많아요. 예전에 출장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중국에는 웬만해서는 네. 파산하는 기업이 없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잇따른 채무 불이행 소식들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는 네.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이라 10년 전, 중국에서는 절대 파산하는 기업이 없다. 그렇죠. 이렇게 네. 들었거든요. 네, 네. 근데 드디어 파산하는 기업들이 네. 생겼고 이제는 네.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네. 이거 중국에서 파산을 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렇죠.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일단 기본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채권시장을 보면 금리채하고 신용채로 나눕니다. 그죠? 금리채는 국가신용, 국채 같은 거, 네. 지방정부채 이런 거는 금리채거든요. 금리에 따라서만 변해요. 네. 그러니까 신용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근데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우리가 신용채라고 합니다. 그건 기업들이 자기 신용에 따라서 발행하잖아요. 신용평가 회사의 신용평가를 받고. 근데 중국의 신용채 시장이 지금 한 34조 한 8 그러니까 35조가 조금 안 되는데요. 현재 네. 잔액 기준으로 신용채 시장이. 근데 거기 발행한 회사의 신용 등급을 보면 모두 트리플 A입니다. 네. 발행 회사 자체가 트리플 A. 네. 그게 대충 트리플 A 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34% 되거든요. 네. 그런데 신용이 A라고 해도 발행한 채권은 트리플 A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신용 보강을 하거든요. 네. 뭐 회사가 담보를 해주든지 뭐 어떤 은행이 뭐 대출 담보해주든 이러면 내가 기업의 신용은 A지만 발행한 채권은 트리플 A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발행 주체 기업의 신용 채권이 트리플 A 되는 기업의 비중은 한 34% 돼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비교해보면 문제를 아는데 미국은 신용채 시장에서 트리플 A 되는 기업의 비중이 1%도 안 돼요. 아주 조금이잖아요, 진짜. 아주 극히 드문데. 0.9%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미국의 신용채 시장에 거래되는 주요 채권의 등급이 네, B등급 2개, 2B 이상이에요. 그래서 네. 미국은 투자 등급의 채권을 2B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네. 2B 아래는 투기 시장. 그래서 미국 주로 거래되는 게 2B 이상의 채권들이에요. 근데 그렇죠. 중국은 우리가 들어가 보면 전부 다 트리플 A 신용채가 거래돼요. 그래 네. 거기는 B 등급은 아예 뭐 거래할 수가 없어요. 발행이 될 수도 없고 오. 다 트리플 A인데 중국은 여기는 다 트리플 A인 거예요. 트리플 A 그러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거래가 안 보면 국제적으로 봤을 때 저 트리플 A면 파산이 없는 일이 원래는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거의 그렇죠. 없는 거예요. 부도 사건이. 사실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컨트롤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중국은? 중국 또 특별하게 뭐냐면 네. 일단 등급이 다 트리플 A인데 플러스 대부분이 국有기업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국有기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뒤에 정부 신용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국有기업이 파산하면 암묵적으로 정부가 돈을 대줄 것이다. 이런 네. 게 일반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파산 예.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2017년 이전에는 사실 네. 국유기업의 파산 사례가 거의 없었어요. 가끔 한 건, 몇 년에 한 건 네.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민영기업이 파산했어요. 민영기업은 2018년에 중국이 그 통화 긴축을 하면서 굉장히 시장이 어려웠거든요. 그 주식시장이 다 무너졌어요. 2018년에 마이너스 50%. 네. 그러니까 주식담보 대출도 어려워지고 신용이 긴축되면서 그때 민영기업은 좀 정리가 됐어요. 오. 기업들이 뭔지 네, 아시죠? 네. 예, 죽을 애들은 죽고 그렇죠. 살 애들은 괜찮아야만 살고 이러는데 국유기업은 지금까지 이런 뭐를 해서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뒤에 정부가 있다라는 걸 믿어 계속 투자를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네. 중국 국유기업은 신용이 긴축이 되든 어쨌든 정리가 안 되어 오다가 올해 들어와서 지금까지 10건이 넘어 발생했어요. 오. 그래서 올해 총 액수를 보면 1,340억 위안. 네. 근데 지금 연속 3년 채권 부도 액수가 천억을 넘어갔어요. 연속 3년. 그래서 작년 2019년 올해 특히 많아졌고요. 또 올해 특이한 거는 국유기업 파산 사건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네. 또 올해 더 특이한 거는 중앙국유기업, 국유기업이 세 단계로 나뉩니다. 네. 중앙에 속하는 중앙국유기업, 네. 그리고 여기 말하면 뭐 기재부, 뭐 이렇게 각 부처에 속하는 농업부 이런 각 부처에 속하는 부처
국유기업 네. 그리고 각 지방 정부별로 속하는 국유기업 이렇게 3단계로 나누는데요. 올해는 그 중앙 국유기업이 파산하는 거예요. 채권 부도가 그게 칭화유니그룹, 네. 북대 방정,北大 방정, 칭화紫光 유니 우리가 한국어로 유니라고北大 방정이라고 하는데 북경대학 기업, 네. 칭화대 기업 굉장히 선도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이 지금 채권 부도가 발생해버리고 지금 북경대학의 방정 그룹은 이미 파산 절차에 들어갔어요. 근데 중국의 국유기업은 네. 중국 자체이기 때문에 네.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네.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네. 계속해서 채무 불이행 네. 사태가 난다는 건 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네. 얘네들이 정말 나빠서 파산하는 건지.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한국에 옛날에 외환위기 온 것처럼 어디서 돈을 빌려도 빌려줄 사람도 없고 신용이 바닥이 났고 현금도 없고 굉장히 부채율이 너무 높아서 얘는 대우가 막 1000% 갔잖아요. 그것처럼 너무 부채율이 높아서 파산한 건지. 네. 두 번째 국유기업이면 원래는 정부가 받쳐주는 거잖아요. 네. 그냥 정부가 능력이 없어서 받쳐 못 준 건지 네. 아니면 의도적으로 안 해준 건지. 그거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예, 어느 쪽이죠? 이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거죠. 재무제표 데이터로 봤을 때 국유기업들이 부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냥 높은 기업이 한 90% 넘어가요. 네. 근데 대부분 우리가 평균으로 보면 70에서 80%예요, 부채율이. 네. 근데 우리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의 부채율이 100% 넘어가야 위험하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부채율 데이터로 봐도 부채율이 아주 높은 건 아니에요. 옛날에 한국 외환위기 대비하면 높지도 않은 거예요. 200% 넘는 기업들이 예. 뭐 수두룩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자 부담을 봐야 되잖아요. 이자 부담이 너무 높으면 또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이자가 정부가 시장 금리의 40% 이상을 못하게 해요. 의도적으로 엄청 싸게 줘요. 네. 민간 기업은 되게 비싸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금리가 이렇게 하향된 단계에서 거기에서 또 국유기업은 굉장히 싸게 금리를 해줬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이자 부담도 큰 건 아니에요. 네. 칭화유니그룹 재무제표 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해도 이익이 700~800억이거든요. 이익이. 그 현금도 몇십억이 있거든요. 한 60억 정도. 네. 근데 이번에 부도난 게 13억 위안짜리거든요. 13억 위안. 아니 그러면 부도난 이유가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네. 그러면 그다음에 오케이 그럼 걔네 그럼 힘들다 치고 그럼 네. 정부에서 이 중앙기업인데 네. 원래는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에서 능력이 없냐? 내 보기에는 정부에서 뭐 위안화를 찍어내면 되는 일인데 국내 부채는 그렇죠. 13억이 때 뭐 해외 달러가 부채는 비슷하니까. 할 수 없어요. 네. 근데 국내 부채 위안화 부채는 뭐 정부에서 뭐 찍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위안화 솔직히. 찍는 거. 네. 그러니까 아니면 중국 정부가 정말 어려워진 거죠. 해주고 싶었는데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죠. 중국 네.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말로는 되게 좋다고 하는데 네. 실제는 안에서는 굉장히 돈이 안 돌아갈 수가 있죠. 돈은 엄청 찍어내는데 그게 다 땅 밑으로 가고 가상화폐로 가고 네. 국유기업에 어디 뭐 호수문에 가고 불투명한 곳에 가다 보니까 돈이 안 돌거나 네.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고려는 할 수 있겠죠. 내가 얘네 하나 살려주면 뭐로 해제가 발생한다. 다른 애들도 다 연속으로 낼 것이다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라도 안 해줘야 국유기업들이 정신 차릴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안 해주네 나를. 예를 들면 우리가 아들이 채무를 줬는데 아버지가 안 해주는 거지. 네. 중국은 이제는 국유기업들이 그동안 채권 발행할 때 주로 정부 신용을 많이 팔아먹었는데 시장에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죠. 네. 투자자들한테 야 이제는 국유기업이라도 이렇게 우리는 파산시키니까 이제는 알아서 프라이싱하고 알아서 책임지고 투자를 해.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시장화로 갈 거야. 이제는 이게 우리가 아버지 역할을 안 할 거야. 이런 메시지를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한두 개 기업을 상징적으로 교육수단으로 뭐 이렇게 막 파산 사례를 만들어 워낙 어려웠고 안 해준 거죠. 그 정신 차리게 하는 교육적 의미. 자 그러면 예.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십니까? 뭐 그 모든 요인들이 다 복합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느 쪽에 비중을 저는 두시는지. 지금 이번에 그 료허가 네. 국유기업의 이 파산 사례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회의를 열었어요. 11월에. 이번에 그 중앙경제공장 회의도 열렸잖아요. 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거기서도 나온 게 그래요. 중국어로 일부러 채권을 도피하기 위해서 부도하는 걸 용서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 나왔어요. 이게 그 중앙경제공장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프이자 중국어로.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중앙에서 이걸 짚어냈잖아요. 네. 일부러 채권 부도내는 건 용서하지 않겠다. 그 말은 뭐죠? 중앙에서 파악한 문제가 뭐죠? 일부러 채권을 거기, 부도낸다는 말하고 거기 똑같아요. 부도? 그러길래 그 문서에다가 중앙경제공장 문건에다가 이런 행위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거는 거기에 먼저 사전에 중앙이 문제 파악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논리대로 가면 실제는 중국의 국유기업들이 일부러 채권 부도를 낸다고 그 확률이 더 높다. 제가 들어가 봤더니
화천, 심양의 화천 자동차 기업 네. 봤더니 얘네들이 그 부도 내기 한 달 전에 다 핵심 자산을 자기 모 회사나 다른 회사 옮겼어요. 오. 그러니까 내 보기에는 지금 중국이 제4차 산업 중심으로 해서 미래형 산업구로 중앙정부에서 이랬잖아요. 중국은 달리는 선수는 지방이에요. 네. 중앙은 그냥 방향을 제시해요. 네. 실제는 뛰는 선수는 지방 정부예요. 야 여기로 가 하면 지방 정부가 가요. 근데 지방 정부 누구를 통해 가요? 국유기업을 통해 가요. 저탄소 기업으로 가. 네. 그러면 지방 국유기업들이 저탄소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자 4차 산업 중심으로 가 이러면 지방 국유기업들이 산업 구조를 4차 산업으로 가야 돼요. 네. 근데 갑자기 중앙에서 야 새로운 산업으로 가니까 그럼 투자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 있어요 그게? 그럼 새로운 채권이 묶여가지고 저기로 가는데 뛰지 못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옛날 채권을 정리해 버려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주식회사라는 게 좋은 점은 뭐네요. 주식회사는 모든 채권 법인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파산시키면 그다음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유한 채금이잖아요. 네, 주식회사. 네. 그래서 유한 책임이니까. 그러면 거기서 핵자산 미리 빼가지고 좋은 회사로 가볍게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지방정부 입장은 충분히 뭐를 해서 요인이 크다. 인센티브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파산하는 사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지 않냐. 아니 근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부도를 내고 네. 만약에 뭐 파산 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과정이 계속된다면 이 돈을 빌려준 은행들 이쪽으로 부실이 옮겨붙으면서 시스템적 리스크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은행의 시스템 위기로 연결될 수 있는 거 네, 아니야. 그래서 걱정이 제가 되네요. 데이터 찾아봤더니 지금 전체 은행이 데이터로 봤을 때 전체 은행이 갖고 있는 신용채 잔액이 한 48조 위안 정도 돼요. 네. 투자 자산에서 그러니까 은행의 자산 사이드에서 신용채 차지하는 비중이 18.9%더라고요. 네. 자산에서 18.9%. 그러면 만약에 신용채가 다 파산된다면 얘네 투자 사이드에서 한 18.9%가 손실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중국 은행들이 뭐 대손 충당금, 네, 대손 충당금. 그게 굉장히 높아요. 네. 예, 그게 10%에서 20% 기본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지금 표로 봤을 때는 거의 받아낼 수 있는 수준이에요. 아, 근데 아직까지는? 네. 이건 일반적인 결론이고요. 근데 네.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은 은행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중앙은행이 있고요.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상은행이라든가 중국 교통은행이라든가 뭐 건설은행 여기 다 중앙은행이에요. 네. 5대 국유은행. 네, 5대 그거는 전국에서 영업하는 중앙은행이고 지방은행들이 있어요. 네. 주식제은행이라고 있어. 초상은행 이런 거는 주식제은행. 얘네들 전국구에서 라이센스를 갖고 하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 한 몇 개 또 있어요. 주식제은행. 그리고 네. 나머지는 지방은행인데 지방은행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도시상업은행. 여기만한 부사은행. 네. 뭐 이런 것들이 도시상업은행에 속해요. 네. 비중도 크잖아요. 예, 그 도시에서만 해요. 네. 자기도 예를 청도은행, 상해은행, 그 도시에서만 하고 그 다음에 농촌상업은행. 중국은 농촌이 많잖아요. 농촌에서 그 자기 농촌에서만 하는 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지방의 대출은 국유기업 대출은 주로 지방 국유은행들이 했어요. 네. 지방은행들이 했어요. 얘네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빠오상은행 파산했잖아요. 네네. 은행이 하나가. 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그 재무 부담이 크고요. 국유기업 파산 사례가 올해 지금 한 10건 넘고 나왔거든요. 올해는 총 파산 민간 기업에서 117건 채권이 부도가 났어요. 네. 근데 작년부터 지금 연속으로 높은 100건 넘어가고 1,000억 위안 넘어가는데 내년에도 계속 높아갈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전반적으로 채권 부도율은 높지 않아요. 중국이 지금 채권 신용채 잔액에서 채권 부도율 차지하는 0.5%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은 1.5%입니다. 작년 2019년 기준. 근데 중국은 0.5%예요. 근데 놀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놀라냐면 국유기업이라는 점. 네. 원래 망하지 않다가 예. 국유기업이 그다음에 트리플 A라는 점. 네. 그리고 정부가 원래 다 준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다르네. 네. 뭐 이런 것들이 상식이 깨지니까 놀랬던 거죠. 네. 예. 거기다가 제가 중국 기업에 대해서 좀 놀랬던 점이 비금융회사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로나19 위기가 난 상태에서 55% 정도던데 네. 중국은 제가 눈을 의심했던 게 160%가 훨씬 넘더라고요. GDP 코로나 대비 이전에. 기업의 총 부채 네, 부채 비중이 비율. 예. 아니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은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게 장사가 가능했지? 그리고 이렇게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 이게 도화선이 돼서 문제가 없을까라는 약간 걱정이 그래서 들었어요. 부채를 볼 때 국내 부채하고 해외 부채로 나눠야 돼요. 네. 예, 국내 부채는 채권자가 국내 기업들이죠. 네. 근데 중국은 아직도 국유기업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 자체가 국유기업인 거죠. 네. 예를 들면 우리 박 기자님이 우리 국유기업이에요. 네. 근데 내가 채권 나도 국유기업, 내가
빌려준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식구잖아요. 네. 그럼 그게 뭐냐 채권 연장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채권 주식 전환이 가능한 거죠. 짜이庄고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고 이런 게 말하기 쉬워지는 거죠. 근데 이게 국내 채권은 또 위안화를 찍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해외 채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달러 채권. 올해가 한 6,500억 달러가 해외 부채인데요. 네. 그것들은 연장이 안 되거나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칭화윤희도 달러 채권이 있어요. 아. 예, 그게 지금 부도가 또 났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심각하죠. 이런 건 연장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달러 채권 해외 부채가 얼마냐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크게 봐서 한 2조까지 봐요. 전체 지금 3조 천억이 지금 외환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 한 2조는 달러 채권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해외 채권 인수합병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칭화윤이 대표적으로 인수합병 부채가 많아진 거죠. 네. 자, 여기쯤 아마 들어보시면 많은 분들이 중국 기업들의 달러 부채라든가 중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달러 외환 보유고는 문제가 없을까 이 부분이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다음 편에서 계속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리에 조용조용 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기 에너지, 석탄 에너지, 석유 에너지 다 부족해요. 위안화 화폐가 종이 쪼가리 되고 있는 거죠. Round one, fight.